역시 최종 예선은 만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시리아와의 3라운드 홈경기에서 48분에 터진 황인범 선수의 시원한 중거리슛 선제골, 88분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역전골로 가까스로 2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손흥민 선수를 왜 교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88분 결승골로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3전 전승을 기록한 이란에 이은 2위를 유지하였고 12일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의 지옥의 원정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일본 사우디 경기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2패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커뮤니티 반응 역시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그럼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처럼 프리미어리그 최일선에서 뛰는 절대 에이스가 있는 한국 축구가 볼만하다. 골밑에 결정력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우선 그 찬스를 만드는 것조차 여의치 않고 득점 기회에서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이 일본의 축구다. 한국이랑 같은 조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지금 하면 확실히 한국한테 진다. 한국은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언론이 말할 때마다 인터넷에서는 반발했지만 이제는 라이벌이라고 하면 한국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의 발단은 3월 한국전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주축 선수가 다 모이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홈에서 3대0 완승. 이로써 일본 축구는 아시아에선 무쌍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현실은 보는 그대로지만 한국은 손흥민의 결승골로 극적 승리. 현실적으로 2위로 월드컵 출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시리아를 상대로 승점 3점은 크다. 단지 지금까지의 과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걱정. 이래저래 한국은 승점 3점을 쌓는다. 시리아 아쉬웠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한국은 고전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긴다. 일본은 고전하다가 진다. 3라운드 끝난 시점에서 2위와 승점 6점 차. 사우디에 진 것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일본이 아시아에서 탑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 아직 한국은 손흥민이 있지만 일본은 세계 탑 클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없어서 졌다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좋겠다. 의지할 수 있는 에이스. 한국처럼 이겨낼 힘이 전혀 없다. 한국 응원할게. 보고 있어도 투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다. 이란, 호주, 한국, 아시아 상위권 팀들이 모두 힘겹게 승점을 쌓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어제와 같은 미묘한 시합에서도 이겼다는 것은 크다. 2, 3위의 꼴득실을 보더라도 한국, 이란 두 나라의 승리는 뻔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황의조가 있는 국가대표가 부럽다. 한국도 주축이 유럽으로부터 빡빡한 스케줄로 와서 원래의 특색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결과는 남기고 있으니까. 내용은 전혀 필요 없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결과가 먼저고 내용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 한국은 기대할 만한 공격진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부럽다. 손흥민의 결승골로 확실히 이긴 한국과 지금의 일본은 대조적이다. 한국은 막판에 고생해서 결과가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일본과 가장 다른 내용이고 한국은 3경기 모두 내용적으로 중동국가를 압도하고 있다. 해외파 없이 한국을 이기고 신이 났던 시절이 그립다. 지금 경기하면 망할 것 같아. 한국은 에이스 손흥민이 있고 지난주 프리미어리그에서 2골을 올린 황희찬이 있고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황의조도 있다. 일본은 감독 운운하기 전에 유럽 리그에서 결과를 남긴 선수가 전혀 없다. 유럽 리그팀에 소속된 선수가 많다고만 한다. 지금 꾸준히 출장해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는 토미야스, 요시다, 엔도 정도인가? 손흥민 같은 절대적인 에이스가 있는 한국 대표가 솔직히 부럽다. 단일국에 있어서 일본의 패배는 꿀맛일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 외에 달리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이 지면 기사화하잖아. 이것저것 반일로 연결시키지 않아도 되겠지? 반일이고 뭐고 보통 축구 보는 사람이라면 아시아에서 월드컵 단골인 일본이 위기라고 하면 보통 거론하잖아. 그것이 이란이나 호주라고 해도 말이죠. 바보. 에이스의 결승골로 3위 이하를 제치고 남은 시합은 선두 다툼. 이 전개를 일본에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한국도 같은 해외파로 구성하는 팀의 운영으로 무엇이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런 분석도 실시간으로 미디어를 통해 나왔으면 좋겠어요. 평상시 일본, 한국의 유럽파의 클럽에서의 활약을 오로지 같은 포맷으로 비교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